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국내에서 각종 기행을 벌여온 유튜버 조니 소말리가 오늘 새벽 유튜브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소말리는 사과할 생각이 없다며 한국인을 향한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무인 사진관에서 성관계를 하는 남녀 손님을 목격했다는 사장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사장은 충격을 받아 폐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뾰로로 안녕하십니까. 자, 10월의 마지막 날 특집 뉴스룸 관계로 저희가 오늘 조금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정선군청 공무원 40명분의 회식을 예약했다가 노쇼를 당했던 서울 여의도 고깃집 지난 화요일 전해드렸죠. 자, 방송 이외에 정선군청이 식당 측의 사과와 함께 최대한의 보상을 하겠다 밝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정선군청 화이팅! 자,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예, 백다희 아나운서, 양지열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반에서 보고 배운 대로 길 가다 작은 휴지 한 장 버리지 못하는 찐팬입니다 하신 정옥량님. 자, 길고양이를 사랑으로 대해주자는 공인 전단지를 붙인 평내 대주파크빌 칭찬해요 하신 김정혜님. 자, 살 빼려고 폴댄스 하다가 인대 파열 유유. 청주 사는 아빠 배석진, 엄마 오미자씨 사랑한다 하신 배정은님. 자, 양주에서 산후도우미합니다. 이 집 부부 칭찬해요. 아기 울음소리 죄송하다고 이웃에게 편지와 쿠키 선물을 저렇게 돌렸네요 하신 최명진님. 자, 윤지 아빠가 고추를 따왔는데 생긴 게 하도 요상해가지고 제보합니다 하신 오진선님. 진짜 이상하네요. 자, 의정부 망월사역 1번 출구 새벽 3시 소리 좀 들어보세요. 소리. 와, 이게 뭐예요 지금. 와, 이거 보세요. 아유, 제발 잠 좀 자자 하신 이태희님. 자, 10년째 사방가족 한명희님, 온누리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에이 시로고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달려보죠. 예, 자고 일어나니 날벼락입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모두가 잠든 새벽 백발의 한 남성이 나무 판자를 집어들더니 갑자기 팍! 사이드 미러를 팍! 자, 끝일까요? 아닙니다. 또 어디서 판때기를 들고 와가지고 차 앞유리를 팍! 그리고 손을 툭툭 털더니 이제는 좀 가나요가 아니라 또 어디로 가려고? 그러고 나선 옆에서 또 뭔 짓을 하는지 이상한 소리가 계속 퍽퍽 소리가 들려. 아이고야 세상에. 저렇게 무려 15분 넘게 저 차를 박살냈다는 겁니다. 자, 자기 차를 박살내는 거라면 이 귀한 시간에 구태여 왜 소개를 하겠습니까? 남의 차를 부수고 있는 겁니까? 저 양반 왜 저래 진짜? 네, 이 사건은 엊그제인 화요일 새벽 3시 50분쯤에 서울 용산구 한남 3구역 재개발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제보자는 오전 11시쯤에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는데요. 차량이 많이 파손됐다는 거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부서진 차를 보고 경찰에 신고를 했던 거였습니다. 나가보니 차 앞유리는 물론이고 사이드미러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도 깨진 유리가 가득하고 곳곳에 흠집도 많았는데요. 경찰이 재물손괴로 접수를 해준다고 해서 제보자는 블랙박스 영상 사본 그리고 진술서 등을 경찰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제보자는 이곳이 CCTV도 없고 또 재개발 지역이어서 직접 찾아야겠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저거 삼각별 자동차던데 경찰에게 맡겨서 세워라 내워라 하느니 내 손으로 직접 잡겠다 처단하겠다 잡으셨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근의 편의점이라든가 주변을 샅샅이 뒤졌고요. 저희가 재개발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사는데 전기 계량기가 남아있는 집, 그러니까 아직도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 있었던 겁니다. 가서 초인종을 눌렀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횡설수라고 술이 안 깬 목소리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다 싶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출동을 해서 문을 열고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블랙박스 속에 저 인물이었는데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했냐고 하니까 아니 뭐 쓰레기를 그 갖다 버려서 그렇다는 둥 아니면 저 차 검은 차가 뭐 범죄에 연루됐다는 둥 그런 횡설수설 이상한 목소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일단 잡기는 잡았는데요. 예. 수리비만 3천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수리비만 3천만 원 어쩌면 좋습니까? 다음 이어가죠. 예. 서울 구경 왔다가 경악입니다.
자, 대낮에 벌어진 충격적인 장면 직접 만나보시죠. 자, 차 사이에서 음란 행위를 하는 남자. 이걸 채증 중이던 제보자와 눈이 딱 마주치자 자식이 너만 찍어 나도 찍어 하듯 맛 촬영을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남성 도대체 왜? 역시나 치마 입은 여성들 지나가면 뒤를 졸졸졸졸졸졸 따라다녔던 것. 즉 정리하자면 여성들 보고 음란 행위하고 보고하고 반복 중이었던 것. 자,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고 이실직고를 했다는데, 자, 박 변호사님, 예. 제가 이 인간 얼굴을 봤는데요. 그냥 옆집 아저씨야. 정말 사방이 지뢰밭입니다. 네, 옆집 아저씨가 생겼고 또 나이도 좀 있습니다. 이 제보자는 지난 13일 날 서울, 저기가 어디냐면 남산입니다. 서울에 왔으니까 남산을 한번 가보자라고 생각해서 남산에 갔는데 단층 건물 앞에서 빈자리에 주차를 하고 남산 다녀오는 와중에 어떤 남성이 좀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길래 주차 관리인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음란 행위를 했던 것 같고요. 눈이 마주치니까 사진 찍는 모습도 있었고 또 행동이 계속 반복됩니다. 여성들 따라가서 사진 찍고 다시 음란 행위를 하고 결국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경찰이 와서 경찰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이 먹고 뭐 하는 짓이냐라고 하니까 호통을 쳤고 인정하냐고 물어보니까 뭐 좀 증거들이 거의 다 있잖아요. 결정적 장면은 안 지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대낮에도 저러면 2시 20분입니다. 2시 20분에 밤에는 또 뭔 짓을 하려고. 더 하겠지요. 아유, 참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갈게요. 민폐 반려인입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테이블 위에 댕댕이가 우뚝. 대체 뭘 하나 봤더니 가위를 들고 춥춥춥춥 강아지 털을 정리 중이었던 겁니다. 이리저리 예술의 혼을 담아서 저렇게 가위질한. 자, 댕댕이는 좋아가지고요. 자, 하지만 잘라낸 털은 사방으로 나풀나풀. 테이블 위에도 쌓이고 바닥에도 쌓이고. 자, 교수님, 공원 테이블이 어떤 곳입니까? 저기서 커피도 마시고 혹여 간식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곳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거 뭐 테이블을 저기다 갖다 놓은 것은 저기서 음식이나 또는 음료수를 먹으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저게 어제 30일 오후에 천안의 성성호수공원에서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보자는 자기 아내와 같이 그 근처에 앉아 있었는데 한 남성이 바로 자기 반려견을 저 테이블 위에 놓고 털을 갖다가 깎고, 그리고 그 털을 갖다가 옆에 이렇게 털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옆에서 이렇게 왜냐하면 직접 가서 이렇게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되면 또 시비가 붙으니까 그렇죠. 예, 관리사무소에 가서 얘기를 해서 그 관리를 하시는 분이 가서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뭐 좀 죄송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닥에 떨어진 개털을 갖다가 줍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상식 밖의 행동 아니겠습니까? 저게 왜 그러냐면 집안에서 털을 깎으면 본인이 치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리소에서 안 왔었으면 분명히 거기다 털 그대로 놔두고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자, 역시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이른 아침 주차장으로 웬 개와 견주가 들어가는데요. 자, 개가 몸을 쪼그리더니 자, 자리에는 큰 거가 하나 털렁. 시원한 듯 옆으로 몸을 옮기면서 총총 아이고 이쁜 놈 잘 쌌어 하더니 그냥 쓰다듬고 가버립니다. 언제까지 이런 영상을 전해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저런 것 좀 그만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신 영상 일단 제보해 주신 분이 경기도 평택에서 이 차량 정비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근데 월요일 아침에 출근을 해서 이제 차량 정비소에서 고객하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발에 뭐가 미끄덩하면서 밟히더라는 거예요. 저걸 밟으신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이제 이 CCTV를 돌려보니까 그 이틀 전인 토요일 오전 6시에 아침 일찍 저렇게 개를 데려와가지고 걔가 이렇게 끙끙대니까 이렇게 실례를 하게 만든 다음에 뭐가 기특한지 모르겠는데 머리를 쓰다듬고 그냥 가버린 겁니다. 가지고 가셔야죠, 이 사람아. 집에서 안 쌌다고. 아우 착하다. 그래서 이제 격려를 해준 거겠죠? 좋습니다.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결혼식이 부모님 잔치라니. 자, 집단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남자친구와 결혼을 준비 중인 40대 여성입니다. 저희는 반년 전에 지인의 지인 소개로 만났어요. 둘 다 나이가 있다 보니 결혼을 전제로 만났고 부모님 지원 없이 저희 힘으로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남자와 결혼하는 게 맞는 건지 진지하게 고민이 됩니다. 하루는 남자친구가 요즘 결혼식 부케는 조화도 있다더라 이러면서 생화가 비싸니까 조화로 하는 건 어떠냐고 하는 거예요. 사실 조화가 생화를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몇만 원 차이도 안 나고 게다가 요즘 결혼식장에서는 생화 부케를 서비스로 해주기도 하거든요. 한 번뿐인 결혼인데 몇만 원 아끼자고 이러는 건가 싶어서 화를 내니까 남자친구가 그냥 고려해보자는 거 아니냐, 오히려 내가 기분 나빠 이러면서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또 웨딩드레스며 메이크업 등 뭐 신부한테 들어가는 것들이 다 너무 비싸라면서 신부한테 드는 돈이 제일 많으니까 그 돈 좀 아끼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끼려는 마음은 알겠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결혼식은 부모님 잔치니까 부모님 한복, 양복은 제일 좋은 걸로 해드리고 싶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혼식 주인공은 신랑 신부 아닌가요? 부모님 지원도 없이 결혼하는 건데 주인공인 저한테는 최대한 아끼고 부모님한테는 잘해드리고 싶다니 저는 부모님 잔치에 쓰이는 들러리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속상했습니다. 이런 사람과 결혼하는 게 정말 맞는 걸까요?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8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 예비 신부입니다. 오빠, 지열이 오빠, 우리 결혼식이 부모님 잔치라고? 그게 도대체 어느 나라 관습이야? 우리 결혼식의 주인공은 오빠랑 나라고. 그리고 결혼식의 꽃은 신부란 말도 모르니? 내 결혼식 돈 아껴서 부모님한테 몰빵하자고? 와, 오빠도 결혼하니까 효자되는 그런 컨셉이구나. 야, 입은 삐뚤어져서 말은 똑바로 해. 너네 부모님 잔치겠지, 동그라미. 아, 아닙니다. 들어보세요. 남자도 사정이 있습니다. 다음 예비 신랑이에요. 뭐? 너네 부모님 잔치? 내가 지금 우리 엄마 아빠만 챙기자는 거야? 너희 부모님도 똑같이 대접해 드리자는 거 아니야? 야, 너나 나나 40 넘어서 하는 완전 늦장 결혼인데 양가 부모님 얼마나 고생하셨어. 야, 우리 쓸 거 좀 아껴서 부모님 챙기자는 게 그게 이렇게 욕먹을 일이야? 그래, 좋아. 백다해.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난 안 해, X. 박 변호사님. 주객이 전도된 거죠. 이제 주된 잔치는 이 두 사람이 주인공이고 신부가 꽃이고 진짜 주인공이죠. 부모님들은 예비적으로 부수적으로 뭐 주인공이 될 수가 있지만 조연이 될 수가 있지만 주인공이 될 수 마찬가지로 회갑엿 이런 거 하는데 자식이 주인공이 될 수 없잖아요. 부수적인 거거든요. 주객을 제대로 좀 판단을 해. 주된 거 부수적인 거 제대로 판단해야 될 것 같고 제대로 모른다 그러면 조금 더 심각하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 교수님. 이제 몇 가지 이제 변수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40대 여성이니까 지금은 20대하고 좀 다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의 지원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좀 저는 이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 남편이 아마 표현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게 부모님 잔치입니까? 자기들 잔치죠. 그리고 아끼자라고 얘기를 사실은 뭐 할 수는 있어요, 서로 간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남자친구가 한복, 자기 부모님들 한복 양복은 최고급으로 맞춰주고 싶다. 이것도 지금 말을 갖다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사실 한복 양복을 갖다가 제일 좋은 것으로 맞춰주면은 서로 간에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사돈 간에. 그래서 저는 이 중요한 점이 결혼식을 앞둔 이 상황에서는 이게 뭐 신랑 신부라든가 사돈이라든가 이런 모든 관련되는 사람이 참으로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하지 않으면 결혼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오 교수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 게요, 양 변호사님. 그러니까 남자 예비 신랑의 얘기도 그렇게 뭐 나쁜 얘기는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그걸 잘 좀 포장했었더라면. 근데 저는 뭔가 나쁜 얘기처럼 들려요. 솔직히 진짜? 말씀드리자면. 왜냐하면 뭔가 진짜 의미로 아껴 쓰고 싶어져 한다면 그 어떻게 보면 실제로 쓰이는 물건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이게 효용이 있는지 이런 걸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살아갈 공간에 예를 들어서 돈을 좀 쓰고 싶다, 더 쓰고 싶다, 뭐 가구가 됐든 뭐 가전제품이 됐든 아니면 부모님이 하실 것 중 부모님이 뭐 지금 사는 곳에 어떤 게 부족하니까 이걸 좀 좋은 것으로 예를 들어서 한복 같은 경우는 요즘 너무 고가라서 오히려 그리고 자주 입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빌려서 입는 경우가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걸 요즘에 스드메 비용이 너무 높아서 뭐 사회적으로도 가끔 뉴스에 나올 정도라는 건 아는데 북해는요. 결혼식장 전체를 꽃으로 도배하자는 것도 아니고 신부가 들고 있는 그 작은 꽃다발 하나를 조화로 하자고요? 아, 저는 저 신랑 혹시 죄송하지만 늦게 결혼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닌가 좀 걱정스러울 정도입니다. 아, 그렇군요. 백다희 아나운서. 네, 이거 결혼하고 나면은 아마 사연자보다 부모님들을 더 우선시 생각을 할 것 같아서 그걸 감당을 할 수 있으면 결혼을 하시고 아니면 얼른 정리를 하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분들 의견도 들어볼게요. 슈가몽님, 지금도 저렇게 하는데 결혼해서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하셨고요. 혜혜님은 당장 도망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김용명 머리띠님, 부모님보다 배우자가 우선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사반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서는 많은 사연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혜영님 보고 계시죠? 지난 14일 44세 나이에 건강한 남자아기를 그것도 자연분만으로 순산하셨다고 합니다. 너무 축하드려요. 자, 바로 이 친구입니다. 축복이 아유 이목구비가 그냥 장군감이야 그냥. 자, 특히 남편분을 꼭 빼닮았다고 하는데요. 사업하느라 고생하는 승현 씨, 우리 이제 축복이랑 앞으로 더 행복하자요. 사랑해 하셨어요. 국내에서 각종 기행을 벌여온 유튜버 조니 소말리가 오늘 새벽 유튜브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소말리는 사과할 생각이 없다며 한국인을 향한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짚어봅니다. 자, 사방가족 여러분들 이번 시간 좀 집중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새벽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저희 제보 카톡에 막 불이 번쩍번쩍 나면서 막 새벽 2시에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하고 봤더니 세상에 이 인간이 말이죠. 지 라이브 방송에서 사건 반장 저를 포함한 출연자들을 막 직접 그 영상 보시죠. This one, 있었는데 아직까지 I hate this nigga. Tell this nigga I will go on TV and talk to him directly. I hate this nigga. I hate this nigga. 자, 출국했다. They talking too much. Niggas. 이제는 한국에 살면서 거 다 했고 These niggas. JTBC News. This is what they really mad at. This hilarious. 반복하고. Yeah, high five the cop. High five. High five. 사람들인데 What's the problem? 소말리 같은 사람 Somebody. 가만두면 안 된다. This nigga talking too much. I swear to God, I want to talk to this nigga in person. The ugly ass nigga. I want to talk to you. Bring me in the TV. I'll debate you live. Live. I want to come in JTBC. 자, 뭐 일단 한 분 한 분 제가 뭐 자세히는 안 봤는데 백다희 아나운서를 빼고는 여기 계신 분들 다 이제 정말 험한 욕을 들었는데 특히나 이제 양재열 변호사님은 저 손가락 욕을 한 걸 딱 보시고는 양 변호사님이 격투기를 하시거든요. 저 자식 죄송합니다. 아니 왜 하고 싶다고 저한테 카톡을 보내셨어요. 왜 아니시겠어요? 아니 개인적으로 한 얘기를 그걸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 그게 너무나 아니, 그러니까 당연한 반응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법조인이기 이전에 사람이니까 아니, 당연하지.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모욕을 당하는 것보다도 저런 행동을 계속해서 대한민국 땅에 사고 있으면서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농락하는 게 법조인의 안성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저 어려웠던 자식 저한테 거예요. 침 뱉었다니까요. 저요? 제 얼굴에도 뱉었어요. 3번 뱉었어요. 자, 박 변호사님. 네, 못생긴 박정입니다. 예. 못생긴 참 예. 못생겼어요 제가. 아니에요. 잘생겼어. 가짜습니다 사실 이런 말 좀 방송에 좀 부적절해 보이는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생겼어. 정말 한번 만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아주 안녕 하이파이브 그래 좋아요. 하여튼 지금 인신공격에다가 욕설에다가 뭐 손가락 욕, 침 뱉는 행동 반복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아마 출연자들 다 이렇게 비판을 박 했던 변호사님. 것 같습니다. 노트북에 침 뱉으면 지 손해지 제 손해입니까? 네, 저는 느낌도 안 오거든요. 지 노트북인데? 자기 노트북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마지막에는 JTBC 불러달라고 하는데 오면 맞습니다. 그래서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본인이 그 용기 내서 지금 하는 거고 저것도 부계정으로 하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지금 관심을 좀 끌기 위해서 어떤 유튜브 활동을 하는 걸로 지금 보입니다. 진짜 만약에 JTBC 뭐 저희가 부르지도 않겠지만 온다면 진짜 양재열 변호사님한테
반 죽습니다, 너 진짜. 자, 과연 말이죠. 이 인간이 저희만 물고 늘어졌을까요? 그럴 리 없습니다. 이 방송 당시 약 오늘 새벽에 한 4,000명 정도가 보고 있었다고 하는데, 와, 저는 뭐 저희만 그렇게 이렇게 능욕을 당했다면 뭐 굳이 저희가 이 방송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광역 도발 직접 보시죠. And there's a couple things I want to say to you guys. You know, I'm not sorry. I'm not sorry. If you want me to apologize and bow down on my knees and apologize, I refuse. I won't. So what are you gonna do about it? You're gonna kill me? You're gonna kill me? You're gonna kill me for dancing with a metal bronze statue? Get over it. 아, 진짜 이건 사람이 아니라니까. 네, 뭐 절대 뭐 일말의 반성이 없는 모습이었고요. 일단 이 방송이 시작되고 나서 이 소말리는 이 자신을 쫓는 유튜버들을 저격을 하듯이 절대 찾을 수 없을 거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또 그동안 한국에서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는요 미안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무릎 꿇고 사과하기를 원한다면 거절하겠다, 안 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평화의 소녀상을 모독하는 춤을 춘 거에 대해서도 소녀상을 XX 같은 금속 동상이라고 표현하면서 좀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뻔뻔하게 어쩔 거냐, 날 죽일 거냐면서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고요. 게다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아유. 일본 보시는 것처럼 전범기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경례를 하면서 도발을 이어갔고요. 또 독도도 언급을 했는데요. 독도 아니고 다케시마 섬이다. 일본 최고다. 뭐 일본 사랑한다. 이런 망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자, 심지어 얘가 말이죠.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방송을 대한민국 땅에서 아무 문제 없이 할 수 있었던 데에 대해서 몇몇 사람에게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I gotta just say thank you one more time to the President of Korea. I love you so much. You are the greatest leader. Thank you for keeping me safe. Thank you for putting me under police protection and protecting me from these criminal YouTubers. I love this nigga. And I love the Korean police. They are amazing. They are way better than the Japanese police. The Korean police, amazing, amazing, amazing. 자, 오윤성 교수님이 그 한국 경찰관, 그 초임 경찰관들을 직접 가르치는 입장에서요. 그러니까 이 인간 때문에 우리 경찰들이 지금 얼마나 욕을 먹고 있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대놓고 또 조롱을 한단 말이죠. 지금 이제 뭐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 그리고 경찰 뭐 저런 식으로 이미 그 어떻게 보면은 우롱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친구의 그 심리를 보게 되면 예.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은 막무가내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정교합니다. 한국 사람들을 갈라치게 하는 방법이라든가 화를 돋구는 방법, 뭐 독도, 뭐 다케시마, 그리고 뭐 소녀상, 그리고 이제 아베, 뭐 대통령, 경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교적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사실 저런 종류의 그 사람들은 관심을 갖다가 가지면 가질수록 더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존재감을 느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경찰에서는 지금 이미 뭐 고발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냥 내보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법 처리를 갖다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소말리라고 하는 저 친구가 어떤 경로로 미국에 와서 뭐 국적을 얻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마 정상적인 미국인들 같은 경우도 외국에 나와가지고 미국인이라고 하는 그 국적을 달고 저런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분노해서 좀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이제 손을 뭐 끊지만 미국에서 좀 뭔가 어떤 물리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것이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아, 그냥 치료가 아니고 물리치료. 자, 좋습니다. 뭐 저희를 욕하고 뭐 조롱하고 하는 거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부분은 정말 완전히 얘가 선을 넘더라고요. 이어서 보시죠. This is really what the Korean comfort women were. The Korean comfort women were prostitutes. I think the Japanese soldiers were paid 7 yen a month, and the comfort women were paid 300, 400 yen a month. That's my next target. Where the can I find this one?
Where is this one at? Because that's my target. Where can I find this one? Because I gotta do a twerking video. This one looks beautiful. Where can I find this one? 양 변호사님, 얘가 뭐 애리조나 주립대 출신이래요. 그러니까 완전 바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뭘 좀 알기 때문에 어딜 건드려야 사람들이 막 진짜 분노 게이지가 오른다는 걸 아는 놈이에요. 근데 아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런 용도로 해서 될 얘기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얘기가 아니, 있죠. 당연하죠. 저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들으셨지만 제가 제 입으로 다시 옮기기도 정말 화가 날 정도긴 한데 이런 겁니다. 위안부가 매춘부였고 자발적 성매매였고 합법적이었고 오히려 일본군보다 돈도 훨씬 많이 벌었다라고 하면서 좀 전에 이제 차 옆에 있는 어떤 여성의 사진 있죠.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서 어떤 그런 성접대라는 여성의 사진을 놓고 위안부가 사실은 저런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정말 그러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소녀상 사진을 띄우면서 나 여기도 갈 거다. 그리고 그 앞에서 마찬가지로 그 지저분한 춤 같지도 않은 그 춤을 추겠다라는 예고를 한 거예요.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얘기들을 알고 역사적 맥락도 알고 이렇게 도발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글쎄 저는 이건 단순한 분노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도발이라고 받아들여서 웃어 넘길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죠. 자, 박 변호사님. 예. 근데 얘가 오늘 아침에 무슨 봉변을 당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의 유튜버도 있습니다. 본인도 유튜버지만 우리나라 유튜버들이 사실은 아주 예리하게 잘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얀 바탕에 있는 화면에 저렇게 했는데 잠깐 춤추면서 이렇게 돌리면서 뭔가 공개가 하나 됩니다. 피자 박스 같은 게 공개가 피자 됩니다. 박스. 그래서 그 인근의 피자집을 찾아내고요. 인근에 있는 숙소들을 다 파악합니다. 우리 유튜버들이. 세상에. 결국은 찾아냅니다. 소말리 어디 있는지. 그래서 오늘 아침 9시 30분 정도에 숙소에서 나오는 지금 저 소말리 찾아내서 추궁을 하고요. 사실은 무시하다가 다시 또 유튜버한테 공격을 당하고 바닥에 넘어지는 모습이 지금 포착된 거고 찍히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경찰이 나타나가지고 소말리를 공격한 유튜버를 떼어놨다고 하고요. 아마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신고가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이 왔던 것 같은데 조금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 소말리를 공격했던 20대가 경찰에 체포가 됐다고 합니다. 아, 유튜버가요? 우리나라 왜냐하면 유튜버. 이게 폭행이거든, 또 현행범일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경찰의 소식에 따르면 이야기에 따르면 소말리는 치료받고 싶다고 해가지고 경찰하고 같이 병원으로 지금 이동했다고 하고요. 연행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양 변호사님. 제가 계속 지적하는 게 이게 사전에 막지를 않았기 때문에 반복해서 오히려 한국의 사법제도라고 하는 것을 악용하고 남용해서 지금 그런 유튜버를 사실 안 되는 행동이죠. 그런 폭력을 쓰는 건 그걸 유도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자기는 자기 어떻게 보면 유튜버 영업 활동에 도움이 되겠다는 식으로 이용하는 것 같은데 제가 조금만 설명드리면 오늘 저 폭행 장면 다시 한번 좀 보여줄래요? 지금 이거 말고요. 폭행 장면. 저기 송파 지역이었대요. 예. 경찰차가 3대가 와 있었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연락을 받았어요. 오금역 근처였다라고 합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저 지인이 저 사진도 저한테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거를 유도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짓을 하지 못하게끔 막아야 된다고 그렇게 목소리를 좀 높였던 것이고요. 소말리 지금 뭐라고 주장하냐면 자기는 잘못한 거 없는데 이 대한민국 언론 보도가 자기를 이 억울하게 과장되게 보도를 하는 바람에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라는 거고 자기는 폭행한 적도 없고 성희롱 발언한 적도 없고 그냥 옆에서 놀래가지고 그냥 오마이갓 이러면서 부추기거밖에 없다라는 거고 한번 이제 한국을 언제 떠날 것인지 이렇게 논의하는 그런 음성 채팅 내용을 소개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합성된 거란 식의 주장도 하고 있어요. 일단 지금 소말리 지금 보고 계신 계정은 유튜브 계정이 삭제됐지만 부계정으로 한 건데 저것도 삭제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유튜브를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어진 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성희롱도 그렇고 마약류 또 업무방해 혐의로도 경찰에 신고가 돼 있기 때문에 쉽게 출국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일단 저자를 강제 출국을 하더라도 이 출국관리사무소에서 보호 조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한국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사법적인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그 보호소에서 일종의 구금 조치를 취해서 어디 못 돌아다니게 만든 상태에서 왜 대한민국에 이렇게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검찰에 의해서 사법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 변호사님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박 변호사님 향해서 막 이렇게 욕설하고 이런 거 네. 그거 박 변호사님 고소하실 수 있죠. 뭐 고소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정신적으로 조금 아픈 사람이라고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정말 저랑 욕 배틀 한번 했으면 하는데 제가 뭐 그러니까 박 변호사님 한국말로 욕하고 네. 저 녀석은 영어로 100% 욕하고. 제가 이깁니다. 예, 제가 목소리도 크고요. 욕을 찰지게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못해서 좋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 예,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무인 사진관에서 성관계를 하는 남녀 손님을 목격했다는 사장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사장은 충격을 받아 폐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자, 무인 사진관을 운영한 사장님의 제보인데 저 진짜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예, 너무나 충격입니다. 이 사장님 부산에서 무인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난 13일 저녁 9시입니다. 저녁 9시에 아내가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여보 큰일 났다면서 전화가 왔대요. CCTV 얘기하는데 CCTV 뭐 때문에 그러냐고, 왜 깜짝 놀랐냐고 보니까 빨리 CCTV 봐라고 그렇게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휴대전화로 CCTV 볼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가 싶어서 하긴 했는데 너무너무 놀랄 장면이 포착이 된 겁니다. 무인 사진관 부스 안에 저 장면인데요. 20대로 보이는 남녀가 성관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한 손에 사진 쥐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사장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사실 공간은 40분 전에도 LP들끼리 사진 찍고 이렇게 갔던 공간인데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자체부터가 업주인 입장에서는 정말 어이가 없고 분통 터지죠. 그렇게 사진을 찍고 그 사진 들고 그런 성관계 하는 거를 보니까 진짜 이해가 안 되고 사람이잖아요. 짐승이 아니고 손을 넘었죠. 우리나라가 뭐 그래도 뭐 그렇게 꾸진 건 아니잖아요. 그냥 충동만 가득해서 그런 윤리의식을 다 저버리고 살면 세상이 아니잖아요. 사진 찍는 곳이잖아요, 저기는. 그렇죠. 이게 무슨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게 저 일이 있었던 당일날 사장님은 저녁 7시에 이제 무인사진관이지만 관리를 해야 되니까 청소를 하고 나오셨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는 10대 청소년들이 와서 사진을 찍었고 10대 청소년들이 나가고 난 뒤에 저 커플이 들어가서 사진을 찍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이제 스킨십 같은 건 어느 정도 있었대요. 그런데 사진을 찍고 사진 출력돼서 나오니까 그거를 보면서 이 여성은 사진을 손에 들고 있었고 남성과 함께 이제 결국에는 이제 성관계까지 했다라는 건데 지금 보시면요. 저 뒤에 까만 커튼 보이시죠? 예. 저 커튼 밑은 그냥 뚫려 있어요. 그리고 저 사진관이 무슨 칸막이가 있다고 하지만 저거밖에 없는 거예요. 잠깐만, 그러면은 만약에 저 복도를 지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쉽게 볼 수도 있고 다 들을 수도 있고 그냥 커튼만 제쳐보면 저게 그냥 개방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니 이 사장님도 그럽니다. 이게 뭐 커플들이 많이 오니까 가벼운 뭐 뽀뽀를 한다거나 이런 정도의 스킨십은 많이 있는데 어떻게 저런 데서 저런 행동까지 할지는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다는 거예요. 자, 사장님이 CCTV 보자마자 경찰에 신고하고 곧바로 택시 타고 내가 직접 잡아야지 하고 무인 사진관을 확 달려가셨어요. 자, 그런데 간발의 차이로 놓치고 마셨다고요. 1분 차이로 놓쳤습니다. 제보자는 택시를 타고 가면서도 이제 손님들이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CCTV를 확인하면서 갔는데요. 근데 이제 관계를 계속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부스 바닥에서 성관계를 하던 중에 여성이 갑자기 인기척을 느끼고 일어나면서 이 밖을 살피는 듯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또 분주하게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고 남성도 곧이어 일어나서 뭐 바지를 입고 옷매무새를 다듬었다고 하고요. 그러고는 사진을 챙겨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부스 밖으로 나갔습니다. 실제로 당시 다른 남녀 손님이 왔고 옆에 있는 부스로 들어가는데요. 다른 손님과 밖에서 마주치기도 했는데 두 사람 모두 태어났습니다. 여성은 거울을 보고 또 남성은 여성의 가방을 든 채로 정말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뻔뻔하게 빠져나갔고요. 경찰이 커플이 나간 뒤에 1분 만에, 그러니까 1분 뒤에 도착해서 붙잡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경찰이 들어오나요, 지금? 예, 지금 경찰 왔네요. 막 둘러보고 있네요. 자, 오 교수님, 그 뒤에 또 상황도 있죠. 예, 지금 이제 그 경찰이 이제 오고 난 이후에 그 문제 부스 안으로 사장님이 들어가서
거기서도 아주 충격적인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커플의 것으로 추정되는 채모와 체액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휴지까지. 그래서 이 휴지로 바닥을 닦고 청소를 했는데 정말 이건 정림이가 떨어지고 분통이 터졌다. 그런데 여기에 CCTV가 8대가 있대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뻗어시 저런 짓을 하고 치우지도 않고 흔적까지 남겨놓고 가느냐. 글쎄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후진국이 아니지 않느냐. 후진국에서도 저러지는 않아요. 저게 뭐 호르몬만의 잘못일까요? 인간이 왜 저렇게 거꾸로 퇴화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자, 이 사장님은 이 일을 겪고 큰 충격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이런 결심을 하셨답니다. 들어보시죠. 나중에 갔을 때도 바닥에 그런 뭐 액체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닦았단 말이에요. 자괴감부터 제가 이 처음에 하면서 되게 행복했거든요. 이제 정이 떨어지는 거죠. 누가 또 그러고 있을까봐 계속 확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제 앞으로 안 해야겠구나. 뭐 이게 가게가 안 나가면 원샵이니까 그거 버티고 냅두면 되잖아요. 그냥 가게 접으려고. 이게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저라도 저럴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번에 이제 그런 극단적인 사례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 전에도 저도 우리 대한민국 사회 질서가 이렇게까지 떨어졌을까요? 그 전에 이 사장님이 겪은 사람들도 뭐 그 안에 소변을 보는 인간이 있었다든가 아니면 저거 옷 벗어놓는 바구니에 뭐 토를 해놨다거나 매장 안에 있는 가위로 거기서 이발하고 안 치우고 간 인간도 있고요. 받침대 파손하고 이런 사람들을 계속 겪다 보니까 사장님이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만 하시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가게를 접었는데 일단 가게를 접더라도 당분간은 운영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30분에 한 번씩 CCTV를 보신대요. 혹시 그런 비슷한 사람들 나올까 봐.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하십니다. 박 변호사님, 예. 왜 저러고 살아? 그러니까요. 뭐 정말 뭐 다른 곳 장소 그런 데 다 있는데 왜 하필 저기 가서 남의 업무를 방해해 가면서 상당한 위험 부담이 크잖아요. 청소년들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 변호사님 기억나세요? 저희가 예. 얼마 전에 무인 사진관에서 바디 프로필 사진 찍었어요. 맞습니다. 자, 그것도 범죄가 이랬는데, 됐는데요. 그것도 범죄가 돼서 신고가 됐는데 당연히 이거 공연음란죄 가능성이 있고요. 업무방해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범죄 지금 신고가 됐는데 피해 나갈 수 있을까요? 본인의 채모들이 다 떨어뜨리고 갔어요. 증거는 뭐 증거대로 다 놔두고 가버렸고 그래서 이 사람들 어쨌든 간에 형사처벌도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사건 연구소 이어갑니다. (2019년 9월) 친구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데요. 누군가 사람을 죽였다며 횡설수설합니다. 친구의 휴대전화에는 계속 전화가 걸려오지만 받지 않는데요. 며칠 뒤 친구는 한 남성에 의해 납치까지 당합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의 키워드는 위험한 동거입니다. 자, 2019년에 벌어진 사건인데, 자, 친구의 집으로 숨어든 여성이 갑자기 납치까지 당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 여성 30대 여성인데 친구 집에 갔답니다. 그런데 평소한테는 굉장히 불안한 표정으로 친구한테 물을 뿌려서 사람을 누가 죽였다라든가 땅에 사람을 묻었다든가 이런 무서운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고 있다가 며칠 있는데 친구 집 앞에 갑자기 이제 검은색 승용차가 서더니 30대 남성이 내려서 이 여성을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 친구 집에서부터. 차 안에는 다른 남녀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강제로 차에 태워서 데리고 갔던 겁니다. 친구 입장에서는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이 30대 여성이 어머니에게 연락을 했고 어머니가 이 딸이 납치됐다라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 다행히 가해자 3명을 또 바로 잡았습니다. 근데 그 얘기 있잖아요. 사람 땅에 묻었다는 얘기. 그거 뭐예요? 네, 경찰이 추궁을 했는데 여성이 되게 불안해했습니다. 온몸을 떨면서 무섭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자기도 죽을지 모른다면서 정말 극도의 불안한 증세를 보였습니다. 혹시 저 사람들 그러니까 가해자 일당이 사람을 죽이는 걸 봤냐라고 했을 때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몇 개월 전에 여성의 동네 언니가 연락이 와서는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 우리랑 같이 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동네 언니라고 한 사람은 가해자 일당 중에 한 명입니다. 그 후로 여성이 이제 남자친구와 함께 전북 익산의 한 원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소셜 네트워크에서 사람을 구해서 또 다른 룸메이트가 왔고요. 그렇게 해서 이 작은 원룸에 여자 4명, 남자 3명, 또
총 7명이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건 이제 동네 언니 일당의 계략이었고요. 이 동네 언니의 남자친구는 몸에 문신을 보여주면서 사실 본인이 조폭이고 여기서 계속 살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휴대전화를 다 빼앗았습니다. 그리고는 30대 여성에게는 성매매를 시키고 이 여성의 남자친구에게는 일용직 막노동을 시켰습니다. 일자리를 빌미로 꼬여내서 결국 성매매와 막노동을 시키고 거기서 벌어들인 돈은 또 지들이 가져갔다. 자, 그런데 어떤 또 사건을 계기로 폭행이 시작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강제로 성매매를 당하는 그 여성 중에서는 그 20대의 그러니까 뭐 20대 초반이죠. 아주 어린 그 여성이 있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괴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매수를 하러 온 그 남성에게 자기를 좀 이렇게 바깥으로 좀 빼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한 명의 어떤 정보를 갖다가 그 제공을 했습니다. 그 가해자의. 쳤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게 이제 알려지고 난 이후에 그 바로 이제 20살 된 그 피해자를 세탁기만 있는 베란다에 가두고 그 이유는 일체 베란다에서 나오지를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밥을 먹고 자고 그 이후에 무자비한 폭행, 그런 가혹행위들이 이어졌다라고 하는데요. 그걸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몸에 화상도 입히고 머리카락에다 불도 붙이고 이렇게 하고요. 이 음식 같은 경우도요. 이틀에 한 번씩 요만한 종이컵에다가 맨밥을 조금씩 담아서 주는 것이 다인 이런 그 가혹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성매매를 당했던 20살 피해자가 어떻게든 거길 벗어나고 싶어서 어떤 자기 그 성매매를 하러 온 남자한테 그 가해자 일당의 정보를 알려주면서 저 좀 구해주세요 했는데 그게 그놈들 귀에 들어가가지고 저렇게 폭행을 당한 거군요. 맞습니다. 이 피해자 대부분이 지금 말씀대로 지적장애를 좀 앓고 있었고요. 30대 여성, 또 30대 여성의 그 남자친구도 지적장애, 지금 문제되는 20대 여성도 지적장애를 좀 앓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 가해자들이 이런 것들을 좀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생일 파티 같은 걸 본인들은 하면서 옆에 베란다에 방치를 하면서 막 희낙낙 웃으면서 자기들은 웃고. 근데 이제 사건이 일어난 날 2019년인데요. 8월 달인데 이 문제는 20대 여성이 이 소변 좀 옷에 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장면을 남성 2명이 보고 격분을 하고요. 그 여성한테 뜨거운 물을 이렇게 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물고문 같이 이렇게 된 상황이라서 그 여성은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하게 됐고 20대 여성이 사망하게 되니까 어떻게 이 시신을 처리할지 피해자를 처리할지 고민하다가 암매장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피해자가 사망을 한 이후에도 추가적인 또 범행이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암매장 장소를 고민하던 가해자들은 이 친척들이 살고 있던 경남 거창을 떠올렸습니다. 그곳에 시신을 묻었는데요. 어두운 밤에 남자 3명은 땅을 파고 여자 3명은 휴대전화로 불빛을 비추면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매장 사흘 뒤인 21일과 22일 이틀 동안 이 거창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 가해자들은 시신이 들킬까 봐 시멘트를 들고 다시 찾아가서 피해자가 묻힌 곳에 이중으로 콘크리트 작업까지 했고요. 그리고 사체 6일 후에 아까 전에 이 30대 여성이 원룸을 탈출해서 친구 집으로 숨었고 결국 모든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20살인 피해자의 부검 결과 이 사인은 외력에 의한 다발성 골절 그리고 장기 손상 등이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지금 그자들 뭐 얼굴이 나가네. 얼굴이 나가는 게 아니죠. 자, 그런데 서로 내가 안 죽였다면서 내 탓 공방을 벌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직접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주범 2명은 그 이른바 동네 언니라고 하는 사람의 남자친구 그리고 그자의 교도소 동기라는 거잖아요. 근데 저렇게 체포되고 난 뒤에는 서로 내가 죽였다, 네가 죽였다 이렇게 공방을 했다라는 건데, 근데 이 정말 이런 자들이 하는 그런 공통된 행위 같은데 그런 가혹행위를 했을 때 그걸 또 다 휴대전화로 촬영을 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가 사실상 남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뭐 피해자한테 사랑한다, 뽀뽀한다, 여자친구 벌려달라 뭐 이런 얘기까지도 했다라는 겁니다. 진짜 인간이 할 만한 짓이 아니었던 거죠. 일단 그 동네 언니 남자친구라는 자는 무기징역 그리고 그 교도소 동기는 징역 25년이 확정이 됐고요. 동네 언니 이 사실을 주도했던 자죠. 징역 8년이 확정이 됐습니다. 자, 교수님 이 사건 고문에 감금에 살해, 암매장
뭐 죄목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참. 그러니까 지들은 생일 파티하면서 이 피해자들은 베란다에 가둬놓고 그 창문 너머로 덜덜덜덜 떨면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런 행동을 하느냐라고 이렇게 그 생각을 하시는 게 그 정상적이지만 사실 이게 인간의 잔혹성의 특성이 있습니다. 가해자나 피해자나 이 어떤 가혹성에 있어서의 강도가 점점점 심해지고 그리고 그 어떤 그 과정, 이 시간이 장기간에 걸치게 되면 아예 그런 어떤 느낌이 전부 다 무뎌지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일단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바로 이 피해자가 딱 사망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자신의 어떤 그 이 범죄 행동을 뭔가 은폐를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컨대 안매장을 한다든가 하는 그것이 통상적으로 이런 종류의 범죄에서의 아예 수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래도 다행스럽게 이 범인이 전부 다 이렇게 검거가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가를 갖다가 받는 그런 상황에 와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적어도 앞으로도 약한 상대에 대해서는 이러한 종류의 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은 늘 존재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뭐 항상 사건연구소 전화할 때는 참 마음이 참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잠시 전화 한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중년의 다이어트는 달라야 합니다. 체지방 감소와 혈압, 혈행, 혈당을 동시에 케어할 수 있는 중년 건강 다이어트 버닝 올로지 올인원. 건강하게 예뻐질 수 있어요. 불만족 시 전액 환불. 침대는 과학 모두가 아는 숙면 공식. 침대는 과학이다. 에이스 침대. 아파도 못 쉬지. 못 쉬니까 안 낫지. 어떡하지? 잠깐 타임. 테라플루 타임. 따뜻한 차처럼 흡수가 빨라 감기를 빠르게. 효과 빠른 감기약 테라플루. 지금은 하이뮨 시대. 한양류 단백질의 정상적인 면역 기능, 소화를 고려한 설계까지. 좋으니까 하이뮨이죠. 하이뮨 프로틴 밸런스.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